아이패드 프로 5세대, 갤럭시 탭 S7 플러스, 아이패드 에어 4 세대를 디스플레이부터 액세서리, 스피커, 속도, 배터리, 가격까지 어떤 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고인TV의 꾼입니다. 드디어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정발판을 받았습니다. 와, 어떻게 진짜 한 달이 걸리냐. 남들은 이미 다 받아가지고 리뷰했는데 난 이게 뭐냐고. 본인님 그러면 외국판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막강한 성능의 M1 칩셋 그리고 미니 LED가 적용된 XDR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빼고는 솔직히 딱히 얘기할 게 없는데요. 야 무슨 소리야, 디테일하게 얘기해야지. 전작 대비 50% 빠른 CPU, 40% 향상된 GPU. 그래서 오늘 최대한 어려운 얘기는 배제하고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도 비교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면 좋을지 실사용자 입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과 구성품이에요. 네, 일단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새 제품이 왔습니다. 애플은 애플답게, 갤럭시는 갤럭시답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아시겠지만 애플은 항상 심플하게 안쪽에 필름하고 스티커 설명서, 환경을 조금 덜 생각해서 20W 고속 충전기랑 C타입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도 마찬가지고요. 탭 S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런 부지포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었고 안쪽에는 10W 충전기랑 C타입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탭 S7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S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문서 작업이나 메모, 필기 등을 할 수가 있죠. 아시겠지만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애플 펜슬은 당연히 지원이 되지 않고요. 별매를 하셔야 되는데 가격이 165,000원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본품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크죠. 제가 구매한 건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고요. 진한 회색 느낌의 컬러입니다. 이번 5세대 프로는 전작 대비 두께가 0.5mm 두꺼워졌는데요. 그래도 6.3mm로 굉장히 얇은 태블릿임은 틀림없습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5.7mm고요. 에어4는 6.1mm로 당연히 아이패드 프로가 가장 두껍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제품 다 굉장히 얇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개의 크기 비교를 해드리면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에어4가 가장 작고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하고 프로를 보시면은 가로의 길이가 탭 S7 플러스가 더 길고 아이패드 프로는 이렇게 위로 훨씬 더 길어요. 무게는 684g, 575g, 460g으로 당연히 아이패드 프로가 가장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태블릿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만 쓰시는 것보다 액세서리를 구매하시잖아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애플 펜슬이 될 수 있고 요 매직 키보드 이번에 컬러가 화이트로 새로 나왔는데 제품의 마감이라든지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이쁜 플렉스 느낌, 나는 애플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키보드 하나가 710g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3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당연히 아이패드를 이렇게 장착해서 쓰면 훨씬 더 무겁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고 다녀도 뭔가 좀 깔끔하고 이뻐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무겁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북커버 키보드가 정품이 따로 있어요. 근데 무게는 503g으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무게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키보드를 안 쓸 때는 뒤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치대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셨죠? 위쪽 부분에 S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S펜 관리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안 쓸 때는 이렇게 덮어놓고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iOS 14.5 이후 가능하고 전세대인 3세대하고 4세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옆쪽에 보시면은 C타입 포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충전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키보드까지 구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매하는 게 뭐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필름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아이폰 12 필름에서 추천했던 ESR 필름을 구매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일렉트로마트에서 한 2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아마 인터넷 검색해보시면은 거의 다 2만원 정도의 가격이 뜰 건데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네이비 출시 기념 프로모션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키보드 폴리오도 반값에 필름도 무료로 받아서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했어요. 갤럭시가 이런 장점은 좀 있습니다. 사전 예약할 때 그리고 새로 뭔가 런칭됐을 때 그때 이제 조금 혜택도 많이 주고 가격적인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갤럭시가 좀 장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태블릿을 받으시면은 분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간단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품을 이렇게 봤을 때 요 모서리 부분하고 디스플레이 이 부분 유격이 없는지, 그러니까 뭐가 떠 있거나 뭔가 좀 조립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이런 게 없다 그러면 평평한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한번 눌러봐서 어디가 뜨는 곳이 없는지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 그러면 실제로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나 뭐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항상 소개시켜드렸던 큐체크나 폰닥터로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알루미늄 소재다 보니까 많이 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이 태블릿을 정말 와, 내 여자친구는 왜 그러는 거야? 남자친구는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정말 짜증내면서 뒤틀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제가 이렇게 휘어봤을 때는 그렇게 휘지 않습니다. 이렇게 휠 일이 있나요, 솔직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바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셋 다 최대 밝기를 해놨고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제품이 가장 좋아 보이나요? 지금 제가 유튜브 4K 비디오 영상을 틀어놓고 있는데 해상도와 명암비는 자막을 참고해주시고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세히 확인은 좀 힘드실 텐데 대략적인 느낌 한번 봐보세요. 일단 두 제품 프로하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120Hz 주사율인데 아이패드 프로는 LCD고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OLED입니다. 에어는 60Hz까지만 지원하는 LC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LCD는 뒤에 백라이트가 있는 기술인데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미니 LED에 파란색 빛이 나오게 되는 거고 OLED는 아시겠지만 자체 발광 패널입니다. 그래서 따로 백라이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 또렷한 화질은 물론 리얼 블랙을 표현할 수 있고 명암은 물론 응답 속도, 뛰어난 전력 효율 등 장점이 많죠. 제 눈에 봤을 때도 확실히 이렇게 두 개 띄워놓으니까 OLED 패널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가 확실히 선해도라든지 책 표현력이 분명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과연 OLED 패널이 무조건 좋을까요? 일단 가격, 단가가 비싸고 오래 사용했을 때 버닝 현상이라고 해서 한 화면에 이런 로고라든지 아이콘 같은 게 길게 떠있다 보면 다른 채널이나 화면을 껐을 때 수명이 다해서 잔상이 남아있는 듯한 현상을 얘기합니다. LCD의 리얼 블랙 표현은 OLED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수명도 길고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이번에 1만 개 이상의 미니 LED가 탑재가 되어 있고 2500개 이상의 로컬 리밍을 통해서 리얼 블랙에 가깝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왜 애플은 OLED를 사용하지 않을까? 제 조심스러운 추측으로는 스마트폰하고 달리 태블릿은 장시간 켜놓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특성상 버닝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고 애플에서는 아직 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미니 LED가 적용된 LCD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복잡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면 딱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해상도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사율이죠.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움직일 때 굉장히 부드럽게 모션이 진행되는 반면 에어 같은 경우에는 끊기죠. 같이 움직여 볼게요. 차이 느껴지시죠? 자, 이게 주사율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1초에 최대 몇 장을 보여준다는 건데 여러분이 극장에서 보시는 프레임이 1초에 24프레임, 그러니까 1초에 24장을 보여준다는 거고 에어는 60Hz니까 60장, 프로는 최대 120장까지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인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주사율이라는 건 사람을 참 간사하게 만드는데 원래 에어포도 충분히 쓸만했다가 고주사율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운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참고로 펜슬을 구매하시고 등록하실 때 맨 처음에 이렇게 터치를 하면 안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위쪽에 이렇게 달라붙이면은 이렇게 애플 펜슬 인식이 되고 이때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따라오죠. 에어 같은 경우에도 잘 따라오는데 미묘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에어 프로도 여러분들 드로잉 작업하시거나 할 때 늦게 따라오는 것 같다, 반응이 좀 느리다 라는 거는 거의 못 느끼시긴 할 거예요. 그렇다면 탭 S7 플러스는 어떨까요? 똑같이 반응성은 매우 뛰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애플 펜슬하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펜슬 촉이 굉장히 다릅니다. 얘는 좀 뾰족한 느낌이고 얘는 색연필 같은 느낌의 좀 뭉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펜이 닿았을 때 이런 펜 촉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좀 다르긴 합니다. 뭐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두 제품 다 훌륭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펜슬의 반응성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칠해도 지금 얘는 여기 부분 진해지지 않죠. 근데 애플 펜슬은 되게 신기한 게 진짜로 내가 펜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칠하면 칠할수록 되게 진해집니다. 이런 디테일도 되게 좋고 반응성이 좀 더 빠르다라는 느낌도 좋고 두께감도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펜이랑 되게 비슷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도톰하고 탭 S7 플러스는 약간 좀 짧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요. 그 탭 S7 플러스를 보시면 옆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지우개도 되고요. 애플도 이쪽 부분을 두 번 이렇게 터치하면은 지우개로 변형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두 번 따닥 누르면 그 전에 썼던 펜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어쨌든 두 제품 다 굉장히 훌륭한 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 펜슬 충전하실 때는 위쪽에 이렇게 붙여서 충전하시면 되고요. 다른 아이패드에다 쓰고 싶을 때도 이렇게 붙여서 한번 인식을 하게 한 다음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는 뒤쪽에다 이렇게 부착시킬 수가 있어요. 어쨌든 미니 LED하고 120Hz 주사율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화면도 크고 보기에는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가 가로가 살짝 더 길기 때문에 16대 10으로 영화를 보기에는 비율적으로 탭 S7 플러스가 낫고요. 웹서핑이나 작업하시기에는 4대3 비율을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가 더 적합할 거예요. 베젤도 자세히 보시면은 에어4하고 프로하고 이 베젤의 두께가 프로가 살짝 더 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이번 프로에서 블루밍 현상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많은데 이건 아직까지 제가 어두운 곳에서 자기 전에 꼭 태블릿을 보고 자는데 뭐 눈에 거슬린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블루밍 현상이라는 거는 이 글씨 주변이나 테두리가 좀 밝게 빛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이패드 프로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주변 테두리가 살짝 좀 음영져 보인다, 검게 보인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전 불편함을 못 느끼긴 했습니다만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찾아보니까 미니 LED 로컬 디밍 특성상 가장자리 부분이 일정하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불량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체 발광인 OLED 패널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탭 S7 플러스는 어떨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건 없이 균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스피커 테스트예요. 오케이. 일단 저도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확실히 아이패드 프로의 사운드가 굉장히 훌륭하네요. 확실히 소리가 좀 깊고 위치도 제대로 나는 것 같고 좀 풍성한 듯한 느낌이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좋게 얘기하면 직관적으로 들려요. 확실히 이거는 아이패드 프로가 훨씬 더 좋네요. 아시겠지만 프로에서는 쿼드 스피커라고 해서 이렇게 4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위아래로 2개씩 뚫려 있죠. 그리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도 위아래 쿼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패드 에어 4만 4개가 뚫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아래쪽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 나오면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울림통이 크면 클수록 소리가 좀 풍성하고 크게 나오는 것처럼 확실히 태블릿도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자, 카메라는 두 제품 다 굉장히 태블릿치고 굉장히 뛰어난 화소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카메라가 괜찮은 편이에요.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1200만의 와이드, 그리고 1000만의 울트라 와이드 초광각이 들어가 있고, 하단부에 라이더 스캐너하고 위쪽에 LED 플래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 전면에도 1200만의 초광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이 1300만, 500만의 광각 카메라, 800만의 화소 카메라가 전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에어4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 700만, 그리고 후면이 1200만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태블릿 뭐 가까이 거 카메라 필요해 하시겠지만, 은근히 밖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분들은 문서 스캔할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세 제품 다 화산 채팅을 하시거나 문서 스캔을 하기에는 충분한 스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빛이 사물에 부딪혀 반세되어 돌아오는 시간까지 측정해서 AR 경험이나 저조도 환경에서도 좀 더 선명하고 밝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서인데요. 이제 AR로 다양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태블릿이 아이패드 프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벤치마크 성능 테스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예상했듯이 아이패드 프로가 월등히 점수가 높습니다. 싱글 코어가 1714점으로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굉장히 높은 점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어4도 심지어 갤럭시 탭 S7 플러스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이패드 프로는 지금 현존 최강의 태블릿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월등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칭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탭 S7 플러스가 많이 부족하냐? 그건 또 아닌데, 왜냐면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라는 굉장히 좋은 칩셋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웹서핑, 문서 작업은 물론이고요. 게임을 하시기에도 충분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개놓은 것 같아요. 탭은 전교 1등인 느낌이라면 아이패드 프로는 세계 1등인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충분히 쓸만한데 괜히 아이패드 프로하고 옆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대 용량은 아이패드 프로가 최대 2TB까지, 램은 16GB까지, 그 밑에 1,2GB까지는 램 8GB, 에어는 4GB, 최대 용량이 256GB가 들어가 있고요. 갤럭시 탭 S7 네이비만 12GB, 1,2GB로 들어가 있고요. 다른 제품은 8GB, 256GB입니다. 하지만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1TB 추가 SD카드 지원하기 때문에 용량적인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아시겠지만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저 용량에다가 아이클라우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썬더볼트라고 해서 굉장히 빠른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확실히 체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썬더볼트를 지원하지 않고요. USB는 3.2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에 있는 화면을 모니터로도 실시간으로 전송도 가능하고 다양한 작업을 더 원활하게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전송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배터리입니다. 프로는 1770mAh 20W 고속 충전기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제로에서 완충까지는 약 3시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35W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30W 고속 충전기는 애플에서 따로 팔고 있으니까 그걸 굳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면은 구매하시는 건 좀 비추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갤럭시 탭 S7 플러스 같은 경우는 1090mAh에 45W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에어폰은 7538mAh 20W 고속 충전기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탭 S7 플러스를 사야 되는 건지 에어를 사야 되는 건지 프로를 사야 되는 건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탭과 프로 고르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애플은 애플끼리, 갤럭시는 갤럭시끼리. 장난치냐 이 개.
16대 10 비율로 영상 시청을 주로 하시는 분들, 아이패드 프로 좋은지 알지만 가격이 너무 부담되셨던 분들, 1TB의 넉넉한 추가 SD 카드 슬롯을 통해서 용량 걱정 안 하고 싶으신 분들, 멀티태스킹 작업과 윈도우 호환이 편한 태블릿을 찾으시는 분들, 밖에서 마스크 쓰고 작업하시니까 화면 지문 인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탭 S7 플러스를, 좀 더 고사양의 작업과 웹서핑, 엑셀, 드로잉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 아이폰을 쓰시거나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신 분들, 마스크를 벗는 환경에서 집에서 페이스 아이디를 편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분들, 이왕 사는 거 난 무조건 최고의 태블릿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하고 에어 둘 중에는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컨텐츠를 생산하냐 소비하냐에 따라서 에어하고 프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큰 대화면으로 영상 작업이나 웹서핑, 문서 작업 등 무조건 큰 디스플레이가 좋다, 120Hz 주사에도 굉장히 좋다 느끼신다면 디스플레이는 거거 익선이라고 하잖아요. 크면 클수록 좋다 보니까 프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1 칩셋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M1 칩셋을 활용한 앱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 프로도 포토샵이라든지 영상 편집 같은 것도 원활히 다 가능해요. 그리고 가방에 따라서 에어4의 크기는 들어가는데 아이패드 프로는 너무 커서 안 들어가는 가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 부분은 확실히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 편한 에어4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에어4는 위쪽에 터치 아이디 지문 인식 버튼이 따로 있고요. 프로에서는 페이스 아이디만 있기 때문에 지문 인식이 필요하신 분들, 밖에서 마스크 쓰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서 지문 인식이 있는 에어4가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에어포를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가격이죠. 와이파이 512GB 기준 아이패드 프로는 1,769,000원,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1,299,100원, 에어포는 256GB까지 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1,149,000원입니다. 즉 용량 가성비로만 따졌을 때는 갤럭시 탭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가치는 어떨까요? 이거는 개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이패드 프로부터 갤럭시 탭 S7 플러스, 에어4까지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 11.9인치 M1 칩셋과 미니 LED로 많은 분들에게 이목이 끌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싶은 태블릿이 됐는데요. 이 제품은 사기 전에 이유를 찾고 구매하는 제품이 아닌 구매하고 나서 산 이유를 찾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완성도와 매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런데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직접 구매한 사람 입장으로서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아이패드에다가 매직 키보드, 애플 펜슬까지 더하면 200만원은 쉽게 육박하는데요. 여러분들 주로 하시는 작업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주로 쓰시는 작업을 하는지, 윈도우에 최적화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태블릿은 또 태블릿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제일 좋은 거는 태블릿하고 노트북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솔직히 어떤 분들은 와, 저렇게까지 비싼 태블릿을 왜 봐, 키코테어 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웹서핑 하는 게 단데, 그리고 키보드 저거 뭐야, 뭐 40만원 미쳤어, 이거 왜 사?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아는데요. 사람마다 제품의 목적성도 다르고 가치를 두는 기준도 다르다 보니까 무조건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없지만, 저같이 지금 삼성을 메인으로 쓰는 사람도 막상 아이패드 프로하고 매직 키보드를 샀을 때 돈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은 매직 키보드가 살짝 들긴 하는데 어쨌든 만족해요. 퀄리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태블릿을 제대로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 확실합니다. 물론 탭 S7 플러스도 장족의 발전이 있지만 솔직히 태블릿은 아이패드 프로한테 못 비벼요.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이 프로를 사야 되나 탭을 사야 되나 에어를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수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TV의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